안녕하십니까, 이태현입니다. 당신은 오프라인 매장이 무너지는 게 단지 소상공인만의 불운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건 정말 큰 착각입니다. 요즘 미용실, 작은 음식점, 의류 매장이 하나둘 문을 닫을 때 당신의 월급이 줄어드는 날도 머지않았습니다. 오프라인 매장이 무너진다는 건 단순히 한 사업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도시 전체의 경제 기반이 무너진다는 의미입니다. 이건 그 누구도 예외일 수 없는, 생존자가 없는 악순환입니다. 여기는 예전에는 항상 자리가 꽉 찼던 거리입니다. 이 줄도 전부 사람이 가득했었죠. 그런데 지금은 임대 중이라는 간판뿐입니다. 이 가게는 원래 케이크 가게였고 저기는 홍콩식 구이 전문점이었는데 모두 문을 닫았습니다. 이 위치가 상해 도너에서 가장 좋은 자리였습니다. 보세요. 전부 임대 중간판이 붙어 있어요. 호텔도 문을 닫았고 케이크 가게도 문을 닫았고 덮밥 가게도 폐업했습니다. 이 거리 도대체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임대료가 너무 비싸서 그런 걸까요? 상해 경제는 현재 뚜렷한 침체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과거 사람들로 발 디딜 틈이 없던 번화한 보행자 전용 거리마저 이제는 한산하기 이를 데 없고 수많은 상점들이 문을 닫은 채 영업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거리에는 시민들의 발길도 눈에 띄게 줄어든 모습입니다. 설 명절이 다가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해의 분위기는 오히려 갈수록 가라앉고 있습니다. 외국계 기업들의 잇따른 철수와 함께 외지에서 일자리를 찾아 유입되던 노동자들 역시 대거 도시를 떠났습니다. 그 결과 점점 더 많은 시민들이 경제적 압박을 일상 속에서 직접 체감하고 있으며 거리 곳곳에는 폐업한 점포들이 줄지어 늘어서 있습니다. 도시의 핵심 상권조차 과거와 같은 활기와 소비 열기를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일부 시민들은 씁쓸한 심정을 감추지 못하며 한때 동방명주라 불리던 이곳이 이제는 정말로 몰락의 길로 들어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라고 말합니다. 상해 경제의 침체는 더 이상 일부 업종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도시 전반의 구조적 변화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주택대출 상환 중단한 가구 수가 얼마나 많은지 아시나요? 제가 숫자 하나 말씀드릴게요.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무려 60만 가구가 상환을 중단했습니다. 이건 결코 작은 숫자가 아니고 역대 최고치입니다. 과거에는 대출 상환을 중단하려고만 해도 은행이 바로 집을 압류하고 소송 걸고 경매에 붙이고 완전히 영세 고리대금업자처럼 강하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60만 채의 미처분 부동산이 산처럼 쌓여있고 경매 시장은 사실상 붕괴됐습니다. 낙찰률이 50%에도 못 미치는 상황이라 은행은 수십만 채를 손에 쥐고도 팔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은행이 완전히 태도를 바꿨습니다. 이제는 고객님, 살려만 주세요 수준입니다. 상환 중단 소식이 들리면 은행 지점장이 직접 과일 바구니 들고 집까지 찾아옵니다. 당신을 완전 VIP처럼 모시는 거죠. 낮은 자세로 이렇게 말한답니다. 형님, 매달 조금이라도 상징적으로 내주시면 됩니다. 상환 의지만 있으시면 우리는 좋은 파트너 아닙니까? 요즘 상해 임대시장 뭔가 조용히 판도가 바뀐 것 같지 않나요? 여러분도 혹시 느끼셨을지 모르겠어요. 최근에 집주인으로 있는 지인 몇 분이 저한테 하소연하더라고요. 예전에는요, 계약 기간 끝나기도 전에 세입자들이 먼저 와서 연장하고 싶다고 말하곤 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요, 월세를 300위안에서 500위안까지 낮춰도 연락조차 거의 없습니다. 어떤 집들은 벌써 3에서 5개월째 공실이라고 해요. 심지어 관리비나 인터넷 요금까지 다 포함해준다고 해도 반응이 없대요. 아니, 여긴 상해잖아요? 중국의 인류도시, 대학도 많고 기업도 많고 일자리도 많고 게다가 관광객도 꾸준히 몰리는 곳인데 임대시장은 왜 이렇게 썰렁해진 걸까요? 혹시 여러분은 이유를 아시나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네요. 문득 깨달았어요. 상해의 경기 침체가 이제는 눈에 보일 만큼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걸요. 백화점이나 브랜드 매장에는 사람도 거의 없고 옷이 전혀 팔리지 않아요. 대형 쇼핑몰에 가도 명품을 사는 사람은 대부분 외국인뿐이고요. 근처에 있던 작은 술집들도 열렸다가 얼마 안가 닫고 또다시 열렸다가 얼마 안가 또 사라지기를 반복하고 있어요. 제가 세어보니 요즘은 웬만한 가게들은 3개월 이상 버티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길거리만 나가봐도 상황은 확연해요. 디디 차량보다 배달하는 전기 자전거 수가 훨씬 더 많습니다. 저는 중고 명품을 취급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중고 가방이 많았고 금은 드물었어요. 하지만 요즘은 금을 처분하러 오시는 분들이 훨씬 많고 반대로 가방을 사려는 분들은 늘고 있지만 한동안 아무것도 사지 않겠다는 사람도 많습니다. 한 달 사이에 신발 가게를 2곳이나 열었는데 결국 2달도 안 돼서 한 곳은 문을 닫게 됐습니다. 요즘 오프라인 장사는 정말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신발 품질만 제대로 관리하고 가격도 최대한 낮추면 손님이 분명히 올 거야. 장사도 잘 될 거고 좋은 결과도 나올 거야. 그런데 정말 몰랐습니다. 요즘 사람들 정말 오프라인 매장을 완전히 외면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결국 성북 쪽에 있던 매장은 폐업했고 몇 달치 월세도 그대로 손에 받지만 그냥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신발들은 다 다른 매장 하나로 옮기고 지금은 그 한 곳에서만 운영 중입니다.
이 상업거리를 걷다 보면 굳게 닫힌 가게들을 하나하나 마주하게 됩니다. 바랜 간판 위에 붙은 상가양도라는 글귀를 볼 때마다 마음 한켠이 무겁고 씁쓸해집니다. 그 가게들을 열었던 분들, 처음엔 분명 기대와 설렘으로 시작하셨겠지요. 직접 인테리어를 하고 물건을 드리고 직원을 뽑고 밤새 가게를 지키며 그동안 모은 돈을 쏟아붓고 대출까지 감수하며 모든 걸 걸었을 겁니다. 열심히 하면 잘 될 거야 라는 믿음 하나로 버텨오셨을 텐데요.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더 냉혹했습니다. 임대료, 인건비, 유동인구, 치열한 경쟁. 그중 하나라도 틀어지면 숨 돌릴 틈조차 없이 사람을 벼랑 끝으로 내몰 수 있는 게 지금의 자영업 현실입니다. 그분들이 얼마나 큰 손해를 보셨는지 제가 다 헤아릴 수는 없습니다. 모든 폐업 뒤에는 가족의 불안과 평생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아픔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오늘은 금융가 인근의 음식점 밀집구역을 둘러보려 합니다. 이 지역의 핵심은 B구역으로 실내구역과 실외구역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먼저 실외구역부터 살펴보시죠. 버거킹, 바이오닉 플라워, 곰 아저씨 등의 매장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점심시간 피크타임인데요. 유동 인구가 어느 정도인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쪽에는 생탕 쌀국수 매장도 보입니다. 혹시 눈치채셨나요? 이제 상해는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저는 요즘 상해가 조용히 그러나 확실히 가난해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올해 초까지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상해를 사랑한다고 말했죠. 하지만 지금은 짐을 싸서 떠나는 사람들이 하나둘 늘고 있습니다. 최근에 상해에 함께 올라왔던 친구들에게 연락을 해봤는데요. 막상 전화해보니 대부분 이미 고향으로 돌아가 있더군요. 그중 한 친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상해에선 월급 6천 위안이 평균이야. 월세로 2천에서 3천 위안. 먹고 마시는데 또 2천에서 3천 위안 쓰면 남는 게 없지. 매달 저축도 못하고 돈을 다 써버리게 되지. 놀러 갈 생각조차 못해. 정말 소비 절감의 시대가 찾아온 것 같습니다. 이젠 12안짜리 분식 한 그릇이 어른들의 생명줄이 된 세상이네요. 요즘 상해에서 돈 벌기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예전엔 다들 상해는 황금이 널려있는 도시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어제 작곡 전병 하나 사러 갔다가 포장마차 사장님과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어요.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요즘 단속이 너무 심해서 장사하기가 정말 힘들다고요. 아마 연말이라 단속이 더 심한 것 같다고 하셨어요. 오늘 아침에 100위안 좀 넘게 팔았는데 벌금으로 210위안을 맞았대요. 원가도 못 건지고 오히려 손해만 봤다는 거죠. 제가 그렇게까지 심해요? 하고 여쭤봤더니 진짜 어쩔 수 없어요. 요즘은 벌면 벌수록 마이너스예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럼 가게 하나 임대해서 하시는 건 어때요? 그러면 좀 더 안정적이지 않겠어요? 라고 했더니 그건 더 힘들대요. 자기가 알아본 작은 가게 하나가 월세만 6천 위안이래요. 수도세, 전기세도 따르고요. 그렇게 계산하면 하루 고정비만 200위안이 넘는다는 거예요. 그분이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셨어요. 그렇게 장사하면 결국 다 집주인 배만 불리는 거죠. 상해를 대표하는 주요 관광 명소 가운데 하나인 예원 성황묘마저 최근 들어 점차 한산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이 지역의 유동 인구는 2019년 같은 시기와 비교했을 때 약 3분의 2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과거처럼 인파로 붐볐던 모습은 이제 좀처럼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점심시간 피크타임에도 불구하고 거리에는 손님이 거의 보이지 않고 사람이 다소 모여있는 듯해 보여도 실제로 소비로 이어지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대부분의 방문객들은 식사나 쇼핑보다는 사진을 찍거나 이른바 인증샷을 남기기 위해 잠시 들렀다 떠나는 모습입니다. 이와 관련해 한 네티즌은 그 지역의 분위기가 99%는 사라진 것 같다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불과 2년 전까지만 해도 상해 장락로 일대에서는 여럿이 모여 길가에서 음식을 나누고 맥주를 마시는 풍경이 흔히 목격됐지만 현재는 같은 장소에서 그러한 장면은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 같은 변화는 상해의 소비 위축과 도시 활력 저하가 관광지와 생활 상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상해에 계신 여러분,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가장 무서운 건 단순한 사업 실패가 아닙니다. 진짜 무서운 건 연쇄 폭탄처럼 터지는 사업 붕괴입니다. 많은 사장님들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아시나요? 첫 번째, 인맥이나 인연을 통해 좋은 프로젝트나 주문을 따냅니다. 운이 따라주어 성공을 한번 맛보면 곧바로 낙관에 빠져 사업을 확장하고 대출을 일으켜 고부채 구조를 만듭니다. 이게 두 번째 단계입니다. 세 번째, 사업이 커졌지만 자금 흐름은 점점 감당이 안 되자 투자자들에게 이야기를 팔며 투자를 유치합니다. 그 돈으로 기존의 구멍을 메우는 거죠.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얽히면 바로 죽음의 소용돌이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외부 환경에 아주 작은 변화라도 생기면, 예를 들면 관련 인물의 낙마, 정책의 변화, 혹은 투자 시장이 얼어붙는 사소한 충격만 있어도 이 세 개의 폭탄은 순식간에 연쇄적으로 터져버립니다. 올해 장사는 정말 역대 가장 힘든 해였습니다. 반년 넘게 버티고 또 버텼고
하반기 성수기만 오면 나아지겠지 하는 마음으로 참아왔습니다. 그런데 막상 성수기가 시작됐는데도 오히려 비수기보다 장사가 더 안 됩니다. 곧 설날인데도 손님은 거의 없고 성수기인지 비수기인지 구분조차 안 될 정도예요. 이제는 장사라는 말조차 붙이기 민망할 만큼 어렵습니다. 이미 가게를 접은 분들도 많고 그 와중에 새로 매장을 여는 사람들도 있더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상황에서 과연 내년에도 이 장사 계속할 수 있을까요? 올해 의류 장사는 정말 말 그대로 망했습니다. 시장 전체에 사람이 없어요. 쇼핑몰에도 없고 시내에도 없고 심지어 현에도 사람이 드뭅니다. 거래하던 소매상 고객들도 이젠 한번 물건을 사가면 재주문, 즉 추가 발주는 거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프라인 매장들이 과연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까요? 그런데도 아직 인터넷을 보면 오프라인 매장은 없어져야 한다. 악덕 사장들부터 처벌해야 한다. 이런 말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말을 하는 걸까요? 진짜로 오프라인 매장이 전부 사라지는 날이 오면 당신이 온라인에서 사야 하는 물건은 지금 오프라인 매장에서 사는 것보다 훨씬 더 비쌀 겁니다. 정말 훨씬 더요. 올해 여러분은 얼마나 아껴 쓰고 계신가요? 먼저 제 얘기부터 해볼게요. 저는 과일 장사를 합니다. 하지만 좋은 과일은 손도 못 대요. 아깝잖아요. 그래서 저는 상처 입거나 못 팔게 된 과일만 골라 먹습니다. 그리고 머리요. 올해 미용실 한 번도 안 갔어요. 인터넷에서 2만 원짜리 이발기 하나 사서 그걸로 직접 머리 자릅니다. 어차피 요즘엔 서로 누가 누군지도 모르잖아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같이 이야기 나눠봐요. 요즘 상해 분위기를 보면은 정말 어딘가 비현실적이고 기이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주변 친구들만 봐도 상황이 비슷해요. 해외로 나가 일하는 사람, 실직한 뒤 집에 머무는 사람, 아니면 장기 재택근무를 하고 있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심지어 밖에서 상해 방언을 한마디만 해도 눈총을 받는 경우가 있다니 이게 과연 정상적인 분위기인지 말문이 막힙니다. 많은 분들이 상해에 사람이 줄었다고 말하지만 어쩌면 그건 착각일지도 모릅니다. 예전에는 배달을 시키던 사람이 이제는 유니폼을 입고 직접 배달을 하고 있고, 예전에는 디디 같은 차량 호출 서비스를 이용하던 사람이 지금은 기사로 일하며 콜을 받는 처지가 된 거니까요. 그래서일까요? 거리에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오프라인 매장은 텅 비어 있으며 소비는 거의 전부 온라인 쇼핑으로 대체돼 버렸습니다. 저만 이렇게 힘든 줄 알았는데 요즘은 다들 점점 어려워지고 계신 것 같아요. 작년 이맘때만 해도 노점 장사를 나가면 하루에 300위안에서 400위안까지, 많을 때는 500위안이 넘게 벌었던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아무리 노력해도 기본이 몇십 위안 수준에 그치고 있네요. 며칠 전에는 어떤 손님께서 제게 5위안어치만 주세요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파는 과일이 한 근에 35위안이다 보니 5위안어치는 정말 2조각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2조각을 잘라드렸더니 양이 너무 적다며 불만을 표하셨어요. 사실 실제로 계산해보면 2조각이면 7위안 정도는 되니까 5위안으로 보면 오히려 많이 드린 셈이거든요. 하지만 요즘은 5위안으로도 뭔가 제대로 사기 힘든 시대가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새벽 시간대의 상해 거리는 정말 사람이 거의 없네요. 상해는 원래 불야성이라고 불렸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정말 사람이 없네요. 요즘은 어디를 가도 사람이 별로 없어요. 심지어 술집도 한산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정말 그렇더라고요. 현지 시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현재 상해에서는 여러 업종 전반이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엇보다도 돈을 벌기가 눈에 띄게 어려워졌고 소득이 줄어들다 보니 자연스럽게 소비 역시 급격히 위축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사장님들조차 수익을 내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길거리 곳곳의 점포들이 잇따라 문을 닫고 있으며 심지어 도심 한가운데에 위치한 최상위 인기 상권에서도 소비 붕괴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변화는 과거에는 늘 사람들로 붐비던 거리에서조차 이제는 사람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거리의 점포들은 전반적으로 썰렁하고 한산한 분위기이며 사람이 조금 보이는 경우에도 자세히 살펴보면 80 내지 90%는 단순히 구경만 할 뿐 실제 소비로는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전언입니다. 이 같은 침체는 교통 거점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상해 기차역 역시 출퇴근 시간대임에도 불구하고 과거와는 달리 한산한 모습이 이어지고 있으며 도시 전반의 경제 활력이 크게 약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면들은 상해 경제가 단기적인 조정을 넘어 실질적인 침체 국면에 들어섰음을 체감하게 하는 현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올해 경기가 정말 이렇게 안 좋은 걸까요? 여기가 어디냐면 상해 이산로입니다. 그런데 한번 보세요. 도로에 차가 한 대도 없네요. 여기가 바로 상해 인민광장에 위치한 디메이 쇼핑센터라는 곳인데요. 한때는 정말 상해 유행의 중심지였습니다. 90년대생이라면 모르는 분이 없을 정도로 유명했죠. 요즘 말로 하자면 그 당시 젊은이들의 핫한 인증샷 명소였고 유동 인구도 난직로에 뒤지지 않을 만큼 붐비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오랜만에 다시 와보니 모든 매장이 문을 닫았고 사람도 상점도 모두 사라져 적막감만이 감돌고 있네요. 상해에서 살아남는다는 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도시는 모든 사람에게 다 어울리는 곳은 아닌 것 같아요. 상해 거리에는 후표, 즉 외지에서 올라와 상해의 털을 잡고 살아가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이곳에 집을 사고 뿌리를 내리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하죠. 상해의 단순 노동직 평균 월급은 고작 6천에서 7천 위안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매일 식사는 샤스 옌샤오츠나 덮밥처럼 저렴한 음식으로 때우는 경우가 많고요. 사람들은 상해에 오면 돈 벌기 쉽다, 기회가 많다고들 말하지만 막상 살아보면 그게 얼마나 허무한 착각이었는지를 금방 깨닫게 되실 거예요. 요즘 상해 집값이 너무 많이 떨어져서 모두가 불안함과 두려움을 느낄 정도입니다. 오늘은 고객 한 분을 모시고 주택을 한 채 보러 다녀왔는데요. 위치는 황푸 신텐디, 정말 제대로 된 핵심 황금 입지였습니다. 바로 옆에는 억만장자들이 몰려 산다는 중하이 헝창주리가 있고 지하철역 바로 앞에 위치한 데다 테라스까지 갖춘 황금 룸 구조였습니다. 한창일 때는 실거래가 기준으로 1,300만 위안까지 갔던 핵심 매물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집주인이 발을 동동 구를 정도로 급하게 내놓은 가격이 900만 위안. 그랬더니 고객께서 바로 800만 위안까지 가격을 깎으시더라고요. 그러자 집주인은 얼굴이 새까매질 정도로 충격을 받으셨고 그 자리에서 말문이 막힐 만큼 멘탈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상해 황푸구에 낡은 주택을 보유하고 계신 집주인분들은 과연 이런 시장에서 집을 어떻게 팔 수 있을지 정말 막막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올해 상해에서는 몇 가지 눈에 띄는 이상한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째, 식품 안전 문제 때문인지 요즘에는 직장인들이 도시락을 직접 싸서 다니는 경우가 부쩍 많아졌습니다. 둘째, 중고 부동산이 전혀 팔리지 않고 있습니다. 집값이 아무리 내려가도 사람들은 여전히 눈치만 볼 뿐 좀처럼 매수에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매물만 계속 쌓여가는 상황입니다. 셋째, 상해 곳곳의 쇼핑몰들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사람들로 북적이던 곳들이었는데 지금은 임대료를 낮춰도 입점하겠다는 이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넷째, 요즘은 배달이든 차량 호출이든 심지어 출퇴근 시간에도 굉장히 빠르게 도착합니다. 예전보다 훨씬 수월해졌다고 느껴질 정도입니다. 어쩌면 지금의 이런 모습이야말로 상해의 진짜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상해에 사람이 정말 많이 줄었어요. 이렇게 한산한 홍차오역은 정말 처음 봤습니다. 다시 10여 년 전 기차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아요. 화장실 앞엔 사람들이 줄지어 서 있고 이게 바로 삶이 주는 불편함이겠죠. 두 번째 귀향 러시. 일하러 갔던 사람들의 귀향 행렬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